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 만드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총리의 동생 이기현 삼한개업 대표이사가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100분간 생방송으로 사전 각본 없이 국민 300명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시간이 될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김세현 의원이 쏘아올린 인적 쇄신이란 공을 정치권은 어떻게 받을까 관심이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불만들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따끈따끈한 오늘의 뉴스를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윤영걸 위원입니다. 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이슈들 가운데 우리 기자들이 콕 집은 프레스콕. 첫 번째는 유호정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00분간 생방송으로 사전 각본 없이 국민 300명의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탁현민 전 행정관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을 두고도 야당과 언론은 틈만 나면 소통 부족이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소통, 서로 통해 오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가 잘 담긴 인사와 정책으로 답변까지 해주길 바라는 마음 자연스러운 기대일 겁니다. 이 소통의 시작점, 경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프레스콕,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8시 100분간 생방송으로 국민들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여러 가지 현안, 특히 조국 전 장관 이슈와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과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유호정 기자. 저희도 8시부터 생중계로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어떤 점들입니까? 네, 일단은 생방송으로 100분간 진행이 되는데요. 누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각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월요일마다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도 건너뛰고 이틀간 외부 일정 없이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상 질문 정말 광범위합니다. 이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한일 관계 등 이 외교 안보 사안부터 일자리, 부동산, 교육, 노후 대책 이런 실생활 관련 질문도 예상되고요. 이른바 조국 정국, 이 문 대통령에게 다소 껄끄러울 수 있는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 문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지도 이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는 기자니까요. 국민은 아닙니다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대통령이? 일단 저는 아무래도 이제 법조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지시가 직접 내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지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으면 기자로서 좀 좋은 취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군요. 오늘 사회에는 배철수 씨가 보게 되죠. 배철수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1953년생 동갑이다 이래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원래 일부러 이 배철수 씨를 사회자로 고른 건가요? 네, MBC에 따르면 이 편안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회자를 선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철수 씨는 30년 이상 이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 대통령과 동갑내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여러 분야의 얘기들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끌 수 있는 진행자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 하반기 국정 운영을 앞두고 국민과 본격적인 좀 대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이 행사 담당이었거든요. 행사 담당 행정관을 지냈던 탁현민 씨는 왜 자기 같았으면 이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탁현민 의원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자신이 청와대에 있었으면 안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맥락이냐면 이 기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야 할지 무척 곤혹스러웠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300명의 표본 집단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지 또 대통령에게 궁금한 300명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그것이 전체 국민과 대화에 부합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이 같은 형식이 기획자로서 준비하기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도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이 뜻인 건가요? 네, 그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예. 이미 소통의 총량이 적지 않고 언제든지 대통령이 국민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또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아직 이해를 잘 못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굳이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자칫하면 거꾸로 대통령이 평소에 국민과 소통을 잘 안 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김태일 기자, 지금 이 탁현민 행정관 눈에 비쳤을 때 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인지 특히 생중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자들도 사실은 이제 머릿속에 하얘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는데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오늘 같은 자리에 더 긴장을 해서 더 부자연스럽게 혹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과거의 예. 기자회견을 보면 지난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나 올 초에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이 기자들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당시에 뭐 영상 한번 보시죠.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그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뭐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능력이나 실력을 또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대로 설명이 이분의 되지 능력과 않았습니다. 실력을 저의 그 제안에 대해서 야당들 측에서 성의 있는 근데 야당 대답이 입장에서 있기를 보면 바라겠습니다.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질문 태도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 대통령을 좀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을 하는 기자 등등 해서 이 지지층들이 보기에 이제 눈에 좀 거슬리는 기자들은 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했는데 예. 오늘은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민들이 질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더 가감 없는 질문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 이제 국민들과의 대화를 보면 이 방청객들끼리 뭐 싸우거나 왜 나한텐 발언권을 안 주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등 이런 돌발 사항도 발생을 했는데 예. 아마 탁 행정관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전 각본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돌발 질문들도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국론이 또 분열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정치권에선 뭐라고 그럽니까? 네, 우선은 오늘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만 예. 이 과거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오늘 탁현민 의원도 이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예전에 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뭐 보여주기에 급급한 쇼통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기 쇼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탁현민 의원이 이제 당시에 좀 상황을 회상하기도 했었는데 임기 초에 국민들과 생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생방송 질문자 리허설을 했다고 몇몇 보수 매체들 힐난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야당에서 홍보쇼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말 그대로 이번 행사가 사실은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행사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청와대는 이런 탁현민 전 행정관의 지적에 약간은 좀 불쾌한 반응인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되려 이 고춧가루 뿌리는 듯한 인상으로 비춰져서요. 아무래도 이 탁현민 의원의 발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행사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예. 나온 것 같은데요. 탁현민 의원은 일단은 이 행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 어떤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하려는 건 아니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KBS 송현정 기자가 사실은 독재자 발언을 해서 굉장히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뭐 기레기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비난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대화에 나선다면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탁현민 전 행정관의 우려사항이에요. 실제로 오늘 뚜껑 열기도 전에 벌써 이 문제가 거론되는 걸 보니 내일 아침 조간신문들이 또 어떻게 쓸지 우려되는 바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탁현민 전 행정관이 불안해하는 마음도 이해가 가죠. 예. 탁 행정관은 영화로 말하면 영화 감독이죠. 예.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 뒤에 그 레이아웃은 어떻게 하는지, 카펫은 빨간색으로 깔고 뭐 이런 걸 디테일한 거를 다 결정하고 행사를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행사가 여태까지 했던 행사랑 좀 다른 거죠. 오늘 행사는 MBC라는 방송사 주관으로 하고 또 사전 각본이 없고 누가 무슨 질문할지도 모르고 이런 점에서 상당히 예측
불허가 아니냐. 그래서 이번 행사가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하긴 했지만은 그때는 선정된 패널이 나와서 먼저 얘기를 하고 방청객들한테 질문 받는 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도 조금밖에 안 받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만 되면은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잘못되면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미천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예. 그 대박과 쪽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그런 불안 심리의 좀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번에 전반적으로는 기획안거는 좋게 평가를 하는데 두 가지 점은 꼭 고려를 해야 돼요. 예. 이 300명의 패널이 100분간 하면은 수박 겉핥기 이거밖에 코끼리 만지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작 할 거는 앞으로는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와서 기자회견 3번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45번 했어요. 예.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뭐 독재자라는 말 들으면 어때요? 그런 질문도 받아야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걸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런 시각이 있는 질문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소통은 경청 플러스 실행이다. 오늘 패널들 방청객들한테 좋은 말 들었습니다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실행을 해야죠. 그리고 문 대통령도 오늘 대통령 얘기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말하는 거 플러스 경청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임기 반환점을 돈 많고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서는 그 행사 취지 자체는 굉장히 인정할 만하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일단 오후 방송을 좀 지켜보고 저희들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당과 청와대 사이에 느닷없는 영수회담 개최 논란이 좀 일었어요. 오늘 자유한국당 쪽 입장을 들어보니까 영수회담을 자신들이 제안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예. 어제 오전에 이 최고위원회에서 이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김도엽 의원이 어제 오후 5시경에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결론적으로는 영수회담을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거부한 사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오늘 일단 이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없고 두 번째로는 앞서 이 여야 당대표들과 청와대 회동에서 논의됐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청와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예.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을 뿐 이 진지하게 어떤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는데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밝혔고요. 또한 황교안 대표는 이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현 위기 상황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안한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황 대표가 말하는 위기 상황은 청와대가 아니라 한국당의 위기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간 비꼬았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국민과는 직접 소통에 나서면서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거부한다. 이러면 야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죠. 그러나 청와대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부인하는 상황이고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좀 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